안녕하세요. 이든동물요리센터의 원장 이영은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에서 다발하는 질환 그 6번째 시간으로 우리 양이들이 3에서 7일 동안 밥을 먹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양이 지방간증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지방간증은 쉽게 말하면 간세포의 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인데요. 사람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주나 비만이 원인이지만 고양이에서는 비만한 아이들이 3일 이상 굶었을 때 발병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양이들이 굶으면 지방간증의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 양이들이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해 몸이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몸속에 쌓여있던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에서 대사 과정이 발생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간에서 처리하는 지방의 양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지방이 간세포에 축적되어 이후에 급성 간 기능 소실이 동반된 급성 간변증이 발생됩니다. 우리 양이들이 밥을 먹지 않는 일이 흔할까요? 대답은 네입니다. 우리 양이들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식욕이 없어지는 것은 흔한 증상으로 지방간증이 자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른 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장 주된 증상은 체중 감소를 동반한 식욕 저하인데요. 동반하여 구토와 설사, 침 흘림과 탈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급성 간 손상과 관련된 증상으로 몸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과 더불어 몸에서 암모니아를 적절히 대사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련 및 의식 저하를 일으키는 간성뇌증과 잇몸 점막이 창백하게 변하는 빈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토리와 신체 검사에서 비만한 양이들이 식욕이 없어지면서 체중 감소가 관찰된다면 지방간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또한 육안적으로 눈의 흰점이나 배 쪽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혈액검사에서 급성 간 손상으로 인한 간 수치 증가와 더불어 황달 수치가 증가하고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검사에서 간이 커져 보이거나 초음파에서 간의 변화 양상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세포검사 혹은 조직검사에서 세포검사는 초음파를 보면서 간을 바늘로 찔러서 나온 세포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조직검사는 간의 일부분을 검사하기 위해 채취하는 방법인데요. 아쉽지만 진정 혹은 마취를 필요로 합니다. 이미 간이 손상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취제를 잘 해리할 수 없고 간 기능 이상에 따라서 지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 최근엔 조직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진 않습니다. 수액처치, 항구토처치, 간 기능 회복처치 등의 여러가지 처치가 있지만 무엇보다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보고에서 고양이 지방간증의 생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빠르고 공격적인 영양 공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혹 보호자분들 중에 식욕 촉진제를 먹이면서 집에서 식이 공급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초기 내원 시 이미 식욕 절폐로 내원했기 때문에 식욕 촉진제를 먹이면서 식욕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은 아이를 위해 좋은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되도록 빨리 적절한 식이 공급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위적으로 식이 공급을 위해서는 첫 번째, 코에서 위로 관을 삽입하는 비위관, 두 번째, 식도에 관을 삽입하는 식도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비위관은 진정 없이도 장착할 수 있지만 곱게 간 액상의 음식물만 투여가 가능하고 유지기간은 단지 일주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식도관은 보다 큰 입자인 음식물도 투여가 가능하고 감염만 관리가 된다면 1 내지 2개월 정도 유지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진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이공급 방법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수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희 이든에서는 식도관을 노하우가 담긴 프로토콜에 따라 수월하게 장착하여 효과적으로 식이 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칼로리 양을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많이 식이 공급을 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제급여 증후군에 이완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보호자분들께서 스스로 음식을 먹이시기보다는 적절한 칼로리 계산에 따른 계획적인 급여와 더불어 제급여 증후군을 확인하기 위한 전해질 평가를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비만한 양이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에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24시간 중에 20시간 식빵을 굶는 아이들을 운동시켜 살을 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절대량을 점차적으로 줄이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비만한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밥을 주시고 알아서 먹는 자율급여보다는 정해진 시간에 일정량을 주시는 계획급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후덕한 뱃살은 매력 포인트지만 그만큼 질병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간증은 다른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췌장염, 당뇨병, 염증성 장질환, 만성 신장질환 및 기타 간질환의 경우에 식욕부진이 발생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 지방간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군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식욕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다 빠른 적절한 식이공급이 중요합니다.